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2024년 2학년 1학기 수원 중간고사 외대부고 기출분석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기출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자, 요렇게 제 양력 적어뒀고요. 현재는 두각학원과 분당에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출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외대부고 2학년 수원,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험 범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던 시험 범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하기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2학년 친구들, 자, 지수 로그 에서 시험 범위가 끊기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넘어가서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되게 생소한 시험 범위다 라고 느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기말고사는 대체?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기말고사까지 같이 겁을 먹었던, 저도 같이 겁을 먹었던 그런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객관식 21의 주관식 두 문항으로 해가지고 주관식도 10점짜리 두 개로 조금 배점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좀 했는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자체는 조금 평이하거나 조금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문제별로 어떻게 단원 구조가 좀 됐는지 좀 분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자, 근데 단원별로 봤을 때 지수, 로그, 등차, 등비까지 했을 때 정말 평이하게 났는데요. 자, 그래도 지수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지수가 여러분들이 순서상의 개수를 세는 거라든지 심화 문제로 갔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 해보자면요. 되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 싸움의 문제는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복 숙달 항상 필요하다는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에 치중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평가원 기출에서도 출제가 되고 수능 특강 시중 문제집에서도 다양하게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학 실력 자체가 높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폭넓게 좀 공부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일반적인 범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출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외대부고 친구들만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매회 좀 만들어가지고 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외대부고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모의고사는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간 배분 연습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 특이사항을 좀 봤을 때요. 객관식은 15번, 19번, 20번, 그리고 21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1번에 중등기하 쪽에서 문제가 조금 나와서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했을 그런 문제가 좀 나왔고요. 자, 19번, 20번 되게 많이 어디서 봤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딱 봤을 때 뭐야,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안 풀리는데 뭐야, 좀 이상한데 했던 좀 약간 좀 익숙한 문항의 낯선 변형,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은 우리가 상용 로그의 활용 그렇게 나왔고요. 서술형 2번은 제곱근의 대소 비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좀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의 활용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이다 보니까 좀 항상 생소하게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 익숙한 문항이지만 항상 고백값이 아닌 나눔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좀 드물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20번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좀 문제에서 풀 때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1번에 등비 수열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중등기하 같은 이런 탈이 문제라서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간에 당황을 해서 좀 잠깐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기하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진짜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기하 파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쪽 문제들을 자꾸 잊어먹고 자꾸 대입을 못 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기말고사 범위에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또 기하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듭 제곱근의 대소비교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좀 힘들어 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간고사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기말고사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도 많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시험 범위부터 살펴보자면요. 지수로그 함수 들어가죠.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죠. 그럼 삼각함수에 이제 기하까지 들어가는 데다가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이랑 수학적 기납것까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기말고사는 이제 수원 전범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전범위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벼락치기나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나자마자 놀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외대부고 친구들이니까 이번 주부터 수학을 좀 열심히 좀 다시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리의 여신 이성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천능님과 함께 좀 수학을 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이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